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시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4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암을 낫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기보다는 일단은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게 암을 만들었고 또 어떤 게 암을 없애는지 이런 것들 명확히 아신 다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 먹는 거, 암 환자분들이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이런 거는 좀 먹지 말아야겠다 라는 게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4가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요, 당분,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입니다. 아마 암 환자의 식이요법, 식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이제 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트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소개한 거를 떠나서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4가지 중에서도 당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 여러분들은 당분과 암의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당분하면 보통 설탕, 액상, 과당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 좀 영상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당분 섭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암 환자분들이 당분을 먹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일단 사실로 밝혀진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당을 훨씬 더 빨리 흡수합니다. 내가 지금 좀 단 걸 먹었어요. 설탕을 먹든, 액상 과당을 먹든, 단 음료를 먹든, 탄산음료를 먹든, 어떤 식으로든 당분을 섭취했어요. 그러면요, 이 당분에 기본적인 칼로리가 있고, 뭔가 영양,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세포보다도 먼저 암세포에게 먼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르게 암세포에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도가 높은 식단이 암을 유발하냐,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이나 추론은 해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명백하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건 뭐냐?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50배 더 당분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설탕을 50g 먹었어요. 그러면은 정상세포가 1g 먹으면은 암세포는 거의 50g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것이 당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에게 뭔가 먹이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정제된 설탕, 당분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법,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그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 중 하나가 당분이 든 음식을 적게 먹는 거죠. 왜? 당분이 대부분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에 먼저 흡수되기 때문에, 50배나 더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당분을 줄이는 것이 곧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암세포와 당의 관계는요, 1920년대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글루코스를 비정상적으로 분해하고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암세포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이때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 론이라는 암 환자의 사례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 암 환자인 론이 44세에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습니다.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유를 하죠. 수술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론이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꼭 수술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자연치유, 뭔가 먹는 것을 바꿔서 이 암을 없애보겠다. 이런 이제 다짐과 결심과 이제 계획을 세워본 거죠. 그래서 이 론이라는 환자분이 당분을 뺀 음식으로 식단을 짭니다. 이 론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혈액 검사에서 전립선 암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분화도는 6이었고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수치가 5.2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나는 음식으로 좀 치료를 해보겠다. 실제로 이 론의 그 식습관을 살펴보면요. 암이 발견되기 전까지 굉장히 식단이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암에 걸린 후에 수술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이 식단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설탕을 비롯한 백색 음식을 모두 끊었습니다. 뭐 설탕, 뭐 밀가루, 뭐 쌀, 뭐 보통 백색 식품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뭔가 백색으로 된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 당분들을 다 끊은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녹색 음식과 양배추 주스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먹었던 설탕 끊고 녹색 음식과 양배추 주스를 대신 많이 먹은 거죠. 이 식단을 바꾼 뒤에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건강 수치가 1.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는 5.2였다고 해요. 5.2에서 1.3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뭐 항암이나 수술 받은 게 아니고 식단만 바꿔서 이런 이제 기적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뻔한 전립선 제거 수술을 피하고 현재 7년이 넘도록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당분과 암과 당분의 관계는 암이 당분을 좋아하고 암이 당분을 많이 섭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당분 섭취가 많았다라는 분들은 당분을 좀 줄여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론의 선택이 수술을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하고 뭔가 좀 식단을 바꿔서 했잖아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무조건 피해라. 수술은 무조건 나쁘니까 하지 마라. 이것이 뭐 꼭 옳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주치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해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론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암이 사라졌다고 하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설령 여기서 이제 론이 식단을 바꿔서 이제 암을 없앴잖아요. 암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근데 만약에 론이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아도 아마 그 암은 제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 론이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을 제거하고 여전히 그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위주의 식단, 그 전에 암에 걸렸던 식단을 유지했다면은 암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뭔가 식단의 변경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암을 가지고 계시든 수술, 항암, 방사선을 통해서 암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런 생활 습관, 식사 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하신다면은 암이 또 재발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고 안 하고 물론 이거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식사 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몸에서 암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처음에 주제였죠. 당분과 암의 관계. 당분은 암의 먹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제 단 거 섭취를 좀 많이 줄이시는 방향으로 이제 식단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